한창 활동량이 많은 2살 아들을 둔 김진영님입니다. 화장. 엄마 상어 뚜두두. 그런데 아이랑 놀아주는 진영님, 자세가 어딘가 불편해 보이죠. 어이구 잘했어. 이렇게가 아예 되진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최대 한계고. 그래서 양반 아빠 자세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릎 쪽 관절에 문제가 있으시군요. 팔도 불편하신가 봐요. 최근서부터 좀 왼쪽 팔꿈치도 이제 발작 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심했었을 때는 이제 아예 이 팔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혼자 거의 일주일 동안 좀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다리와 팔, 관절 곳곳이 아프다는 진영님.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심하게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죠. 심각하네요. 발가락 곳곳에 불룩하니 혹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요. 발가락 변형이 급격하게 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23살 때 처음 듣게 됐었죠. 이제 처음에 제가 통풍이 온 거는 엄지발가락 쪽이었었는데 이렇게 발만, 그러니까 땅에 닿기만 해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걷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12년 전 첫 통풍 진단을 받은 진영님. 그 사이에 가정도 이루고 아빠도 되었지만 통풍의 고통은 진영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였습니다. 그렇지. 아빠 주세요. 껄껄껄껄껄껄. 게다가 곧 둘째도 태어날 예정이라는데요. 아빠 팔꿈치 아프대. 이거 봐. 저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 애 무게도 이제 점점 더 커지는데 그래서 안아달라고 하고 저는 더 배는 더 불러오고 하는데 마냥 제가 다 안아줄 수는 없잖아요. 아빠가 좀 더 안아줘야 되는데 팔꿈치 아프다, 무릎 아프다, 발목 아프다. 한창 육아할 시기에 아빠가 아프면 불안하죠. 많이 미안하죠. 예, 아기 한창 이제 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놀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간 진짜 안 되겠구나,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한 20대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작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았었어요. 2-3달에 한 번 정도 좀 무리를 했다 싶었을 때 이제 오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30대가 이제 제가 넘어가면서 그 주기가 발작이 오는 주기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갑자기 발작이 오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하고 아예 일어서질 못하고 하니까. 발작에 발 변형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병일까요? 통풍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1단계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는 관절이 하나도 안 아프고 아픈데도 하나도 없는데 우연히 검사한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0mg/dL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1단계 이후에도 계속 요산 수치가 높다면 심각한 통증 발작이 갑자기 찾아오는 2단계 급성 통풍 단계가 됩니다. 그러다 통증이 다시 씻은 듯이 사라지는 간헐기 통풍 3단계가 되는데요. 증상이 없다가도 다시 또 발작이 찾아올 수 있어 2단계, 3단계는 왔다 갔다 반복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채로 이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다 보면 발 변형이 일어나는 4단계 만성 결절성 통풍이 됩니다. 진영님은 현재 4단계인데요. 발 상태가 이렇다면 신발은 어떻게 신으시죠? 얘는 애초에 시도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여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지금 아예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지금 구두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고요. 평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 있고요. 슬리퍼도 이렇게 신고 벗기 편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통풍은 왜 주로 발에 많이 오는 걸까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은 엄지발가락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발등, 발목, 그다음에 무릎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발가락이나 발목이나 발등이 잘 생기느냐 하면은 요산이 피를 타고 내려갔다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액체 상태의 요산이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으로 변해야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변하는 것은 체온이 낮아지면 잘 변해요. 심장에서 멀면 멀수록 요산 그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 귀끝 그런 데가 잘 생기게 되죠. 진영님의 몸 상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발 좀 한번 볼까요? 발 모양이 어떤지.
아이고, 이게 결절이네요. 이게 하얀 게 다 요산이거든요. 이 요산 결절이라고 그래. 이걸 통풍 결절이라고 그러고. 전신 골 스캔이 온 몸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된 거가 뼈가 손상이 된 거예요. 왼쪽에 발등, 발목, 그다음에 발가락, 오른쪽에 엄지 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하고 발목에 이렇게 손상이 있고 무릎에도 이렇게 손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팔꿈치에도 뼈 손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했던 무릎, 팔꿈치, 발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았네요. 이게 12년 동안 쌓은 요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 왼쪽 새끼발가락인데 여기는 덩어리가 이만큼 차 있고 여기 물도 차 있어요. 이 까만 게 물이에요. 예, 그리고 이 물 위에 요산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게 보이고. 아이고, 볼록했던 발에는 큰 요산 덩어리가 쌓여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산 덩어리로 인해 생기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만성 통풍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골밀환, 뼈가 녹아난다는 소견인데 이게 지금 골밀환이에요. 뼈가 녹아나 있습니다. 이게 녹아나 있고 뼈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뼈가 얇아져 있고 여기는 좀 있으면 깨질 것 같아요. 여기가. 아, 뼈에 구멍까지. 방치하면 더 큰 변형이 오는군요.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부서져요. 뼈가. 깨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 변형이 생기고 관절 기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한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나니 진영님 심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방치가 됐을까요? 그 피 검사를 보니까 요산 수치가 9.9로 굉장히 높아요. 아, 요산 수치도 여전히 높고요. 약은 아플 때만 먹는 약 드시고 요산 떨어뜨리는 약은 안 드셨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예. 뭐라고, 진영님? 약을 먹지 않았다고요? 꼬박꼬박 듣지는 않고 좀 심해졌을 경우에만 좀 평소에는 아프지 않으면은 멀쩡하다 보니까 자꾸 약 먹는 걸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통풍은 원래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처럼 약을 평생 먹고 또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면서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것이 그런 질병인데 또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통풍 발작이 지나고 나서 1년 있다가 약을 먹는 사람의 비율을 보니까 38% 정도밖에 안 돼요. 통증 발작이 갑자기 왔다가 또 거짓말처럼 사라지다 보니 많은 통풍 환자들이 약 복용을 소홀히 하고 있답니다. 통풍은 완치의 개념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관리하는 병입니다. 평생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 요산 떨어뜨리는 약은 안 드셨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산 떨어뜨리는 약을 먹게 되면은 발작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약을 먹었는데 발작이 더 심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요산 떨어뜨리는 약을 처음 쓰다 보면은 몸속에 피 속에 있는 요산이 떨어지면서 이 덩어리로 있던 그 요산 덩어리가 이렇게 녹아 없어지면서 백혈구가 잡아먹기 쉬운 조그만 그 결정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산 떨어뜨리는 약을 먹으면서 발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를 이동 발작이라고 해요. 이동 발작. 요산이 이동하면서 발작이 생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발작이 나든 말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산 떨어뜨리는 약은 계속 드셔야 평생 드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발작이 오면은 소염제를 드시든 진통제를 드시든 그걸 추가로 먹어서 염증이 깔아앉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먹던 약을 끊으면 안 돼요. 통풍약은. 아셨죠, 진영님? 통풍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통풍이 생기는 거는 가족력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 가족력은 없나요? 딱히 가족 중에 아버님, 삼촌 그런 음식은 주로 어떤 거를 드세요? 좋아하시는 음식이? 보통 그냥 제가 몇 끼마다 진영님의 식습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영님의 일상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이네요. 각종 나물 반찬에 제육볶음. 평범한 상차림인데요. 그런데 진영님 가만 보니 고기 반찬만 드시는데요. 나물 같은 반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데요. 아하, 뭘지? 급기야 반찬 접시까지 아내 앞으로 옮겨놓습니다. 밑반찬을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전혀 안 먹어서
거의 해 놓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매끼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지독한 육식파시라고요. 물 줄까? 거기다 슬그머니 꺼내오는 저것은 아니 오후에 애랑 놀아주고 약속했잖아. 밥 먹자 일단. 밥 먹자. 나물도 먹어 이제? 야 아빠도 안 먹는 걸 너가 먹네? 그러게요. 2살 희재도 이렇게 잘 먹는데. 자기 아들 나물도 먹는데 나물도 좀 먹고 해야지. 일단 한 잔만 좀 먹으면 안 될까? 한 잔만.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저랑 희재랑 잘 때 몰래 이렇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걸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통풍 환자들이 지켜야 할 통풍 생활 수칙. 이것만 잘 지키면 통풍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겁니다. 퇴근 후 운동 중인 진영님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막상 해보니까 엄청나게 무리한 운동은 아닌데 다 끝나면 땀이 나 있어요. 그래서 등에 옷이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이게 효과가 상당한데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셋, 넷, 둘, 셋. 아이고 아빠를 따라 희재도 열심히 하네요. 운동 후에는 틈틈이 물 마시기 미션도 클리어. 자기가 세팅만 해. 그럼. 난 뭐. 식사 메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 채소가 가득하네요. 고기 반찬은 좀 줄이고 계세요? 엄청 줄였죠, 거의. 평소에 먹는 양의 거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월남쌈인데요. 그러니까 야채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월남쌈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녁에 오면은 이제 샐러드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소도 먹은 지 이제 일주일도 돼가고. 희재 이거 아빠의 달라진 모습이 희재도 신기한가 봐요.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아빠 화이팅입니다. 희재 이거 맘마. 고기만 찾던 진영님 정말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간 약을 소홀히 했던 진영님 이제는 약통에 넣어서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통풍약은 이제 평생 먹는 거라고 강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무조건 이제 경각심을 느끼고 이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단 지금 먹고 있습니다. 금주일기도 꾸준히 쓰셨다고요? 그렇다면 진영님에 대한 아내분의 평가는? 물을 잘 먹고 있는 것 같고 운동 60분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는 하고 있는 것 같고 70~80%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 7~80점 진영님 끝까지 솔루션 잘 지켜주세요. 이번에는 그때 약을 드시고 발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2주 동안 발작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다행입니다. 예. 계속 꼬박꼬박 챙겨 먹겠습니다. 예. 이제 요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통풍에서는 요산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예, 지난번에는 2주 전에는 9.9였어요.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높았는데 지금 6.4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그럼요. 예, 더 떨어져야 되고요, 앞으로. 치료의 목표는 6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통풍은 반드시 약을 복용을 하셔야만 치료가 됩니다. 약을 잘 복용하셔야만 요산을 6 이하로 유지해서 낮은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활습관 개선을 계속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체중 줄이시고 그러면 여기 덩어리들 있던 거, 발에 있는 덩어리, 팔꿈치에 있는 덩어리 이거 다 없어집니다. 1~2년 사이에 다 없어집니다. 듣고 싶으셨던 말을 들으니 정말 표정이 환해지셨네요. 저도 응원할게요.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제가 거의 12년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